안녕하십니까. 보건화영론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 자동화 창고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자동화 창고의 여러 가지 그 설비라든가 또 자동화 창고가 왜 효과적인지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 많이 지어지고 있죠. 아주 대규모로 물류센터 지어지고 있고, 근래 보게 되면 또 화재 사건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 규모가 매우 큰 자동화 창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창고를 갖다가 설계할 때부터, 물론 입지를 정하고 설계하는 거 중요한데, 설계하고 건축할 때부터 완전히 랙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창고가 언급되게 되는데, 그 자동화 창고를 갖다가 거기 보시게 되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다가 ASRS라고 돼 있죠. ASRS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ASRS.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ASRS가 뭐죠? Automatic Storage.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영어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 문제에 포함돼서 나온 적도 있고 자동화 창고만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4회 시험인가 2020년 자동화 창고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험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몰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자동화 창고에 대한 정의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의 입출고와 저장, 물품의 피킹, 렉에 보관하고 있는 걸 꺼내는 거죠. 꺼내는 건데 피킹한 다음에 또 뭐예요? 배송처별로 분류해야죠. 자, 분류, 작업 등이 기계화된 설비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작되는 창고다. 이것이 자동화 창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모든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입출고, 저장, 물품의 피킹, 분류 작업 이런 것들이 기계화된 설비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창고를 갖다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광의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최근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화 창고를 갖다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태커 크레인이에요. 고층부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피킹 또 레킹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태커 크레인이죠. 그래서 스태커 크레인의 제어를 수동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사고가 났을 땐 수동으로도 할 수 있죠. 수동으로 하거나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행하는 입체 자동화 창고 또는 입체 기계화 창고 총칭해가지고 자동화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고층 렉을 이용한 무인 입체 자동화 창고로 발전되고 있죠. 요새 지어지는 창고는 다 그렇습니다. 창고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이 모든 게 다 스태커 크레인의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화 창고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그 자동화 창고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화 창고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동화 창고는 주로 이제 고층 렉으로 설계 건축된 창고입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를 통해서 스태커 크레인을 조작함으로써 스태커 크레인, 이게 핵심 설비예요. 스태커 크레인을 조작함으로써 물품의 입출고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창고다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컴퓨터에 의해서 입출고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이은에 나와 있죠. 컴퓨터에 의해서 입출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창고를 갖다 처음에 설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리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동화 창고는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이 용이하도록 보관보다는 뭐예요? 화물의 흐름에 물품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거 당연하죠. 보관이 아니라 물품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도 자, 시험 문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자동화 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최근에 공급 사슬 관리로 해가지고 물류 관리가 그만큼 첨단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난 거죠. 요새 특히 그 택배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 택배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당연히 뭐예요? 자동화 창고가 필요하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자동화 창고의 필요성 해가지고 도입 배경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나와 있는데 다 옛날 얘기들입니다.
아직도 물류관리론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뭐가 잘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해서 문학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자동화 창고의 필요성도 그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첫 번째는 토지 부족으로 인한 집가 상승 또는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고층으로 지어야죠. 옛날에는 넓은 면적에다가 저층 창고를 갖다 활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땅값 비싸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층으로 해야죠. 그래서 자동화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육체노동 기피로 인한 창고 인력의 구인난,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자동화 창고의 경우에도 힘든 일은 대부분 다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또 이유가 되겠죠. 가급적이면 사람을 적게 쓰는 자동화 창고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유가 됩니다. 물론 다. 유통환경의 변화, 다품종, 소량, 다빈도 주문이죠. 다빈도 배송, 주문 및 배송. 그래서 다품종, 소량, 다빈도 주문 및 배송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이해가시죠? 또 한 가지 그 제조 부문이 자동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조 부문이 자동화돼가지고 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물류 부문에서도 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부문에 자동화해가지고 거기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하고 CIM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물 간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조 부문의 자동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물류 부문의 자동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동화 창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그 저장형 창고였는데 지금은 유통형 창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형 창고로의 기능이 변화됐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부응도 필요하고 또 화물 이동의 양적인 증대로 인한 그 양적인 증대를 갖다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죠. 자, 이런 것들이 자동화 창고가 필요한 이유인데 여전히 그 옛날 얘기지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그 자동화 창고의 경제적 효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Just in time, 적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Just in time. 적시 공급 시스템의 실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시 공급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야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 부문에서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재고 관리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 재고 관리가 정확해지죠. 재고 관리가 정확해질 것이고 신속성, 또 적정 재고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동화 창고를 도입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당연히 경제성을 높일 수 있죠. 공간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창고 관리 인원의 감소, 창고 관리에 대한 인원을 감소함으로써 인건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 기능 인력이 아닌 일반 인력